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7급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님께서 저희 카톡으로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동영상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먼저 양해를 구할게. 지금 새벽 6시 13분인데 제가 지금 목이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수험생분께서 질문 주신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7급 산장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21년도 합격 목표로 달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군무원 7급 7월달, 지방지 7급 10월달 중 골라 하나를 목표로 달리고 싶은데 어느 시험이 더 저에게 유리할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사실 7급은 이제 워낙 뽑는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7급을 준비하시는 저희 수강생분들 봐도 다들 이제 기반이 잘 잡혀 있어요. 공부하는 습관이나 공부하는 방법도 잘 아시고, 상당히 힘들죠. 7급 같은 경우는. 자, 9급을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국어, 영어는 안정적으로 85점이 나온다. 그럼 저는 생각했을 때는 9급도 아마 같이 준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9급은 거의 국어랑 영어 싸움이거든요. 근데 안정적으로 85점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9급을 아마 같이 공부하실 것 같은데, 그럼 9급도 아마 해볼만 것 같습니다. 행정법은 현재 해독 중인데 아직 부족해요. 근데 지방직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행정법도 기출 해독 충분히 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점수 올릴 수 있습니다. 작년 시험으로는 80점수 나왔고, 그쵸? 그러면 이제 지방직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더 보완하시면 됩니다. 사회에서 행학으로 돌렸는데 아직 기본서 이해독 중이라 개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9급을 준비하신다면요, 기본서 이해독보다는 저는 그냥 빠르게 기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을 풀지 말고, 행정학은 워낙 어렵잖아요. 일단은 인강 들을 거 빨리 듣고 필기할 거 필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압축 강의나 아니면 뭐 합격 노트나 그런 마무리 강의를 다시 한번 빠르게 들어가지고 두꺼운 기출에서, 행정법 두꺼운 기출에서 우선순위 되는 걸 좀 위주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아니면 인강에서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선별해 주는 거, 그런 걸 우선순위, 또는 아니면 마무리 교재도 아무래도 강사 입장에서는 각 단원별로 가장 중요한 걸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약간 좀 위주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봤을 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출을 우리가 회독을 할 때는 전부 다 하려고 하면은 뭐 행정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적인 기출도 워낙 많잖아요. 뭐 7급 문제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출을 처음에 한번 볼 때는, 만약에 인강을 본다고 하면은 인강을 봐야 되니까 일단 처음부터 다 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공부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좀 분석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단원별로 뭐가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보기항 하나하나를 이제 나중에 다 출제 포인트를 볼 건데, 오답을 일단 정답으로 싹 다 고쳐 놓는 거죠. 해독을 하면서 거기서 반복이 되면서 이해를 하고 나중에 선별해서 암기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해설이 요즘에 워낙 잘 나온 교재들이 많아가지고 해설에 관련된 교재의 기본서처럼 보시고요. 해학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서 두 번 보기보다는 어렵잖아요. 바로 그냥 기출 들어가가지고 인강을 들으시고 그럼 강사님 설명한 거 필기하셔가지고 일단은 기출을 한번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합격 노트나 압축 강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그 많은 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위주를 한번 좀 선별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마무리 가까이 들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출을 해독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출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하자. 기출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강사로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각 단원별로 자주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강사님들이 행정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막 극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또는 강사가 선별한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부 다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회독을 하더라도 너무 양이 많으니까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좀 집중해서 해독을 하고 그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잡혔다고 할게요. 처음에는 일단 9급 위주로 먼저 보세요. 그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중요한 포인트가 잡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차차 늘려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서 2번보다는 빠르게 기출로 그냥 바로 들어가시되 기출을 풀기보다는 그냥 기출을 시험 족보로서 분석하시고 해독을 많이 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방직이 6월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3월이니까 한 아마 4월 이후에 그때 약간 좀 어느 정도 틀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진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당분간 행정학을 좀 약간 공부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좀 집중 좀 많이 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국어랑 영어가 좀 어느 정도 기반이 된다고 하니까 그 과목을 좀 당분간 줄여가지고 행정학을 좀 많이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군무원의 시험 유형을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그쵸? 워낙 지역적인 시험이니까요. 점수 커트라인이 낮아도 쉽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는 없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군무원이 왜 점수 커트라인이 낮고,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시험이 지역적이라는 거는 정말 문제가 이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렵게 나온다는 거는 다른 분들한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합격 컷은 낮아진다는 거죠. 내가 어려면 남들도 어렵다. 이 공무원 시험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더 맞출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대다수의 이제 수험생들이 다들 유명 강사분들이 교재를 보기 때문에 다들 비슷한 교재나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건 남들도 보통 알아요.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요. 근데 남이 틀렸는데 내가 맞추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 다 비슷한 교재와 강의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특성상 100점 방지용으로 또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문제를 괜히 풀 수 없는데 그 문제를 만약 실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은 시간을 뺏기죠. 공무원 시험에서는 워낙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오래 잡고 있다가 여기서 유의할 점이 거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면은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또 못 풀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럼 더 틀립니다. 그래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나오면요, 오래 잡지 마시고요. 일단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냥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빨리 뒤에 있는 문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남으면 다시 앞으로 못 푼 문제 돌아가세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남들이 틀린 문제를 하나 더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무원 시험은 전 과목을 합격 컷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내가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재작년 기준으로 60에서 62점이면 합격하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시험 난이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다른 과목이 워낙 어렵게 나와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 푸는 시간이 부족해서 압박감이 풀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걸 수도 있고요. 자, 지방직 7급은 우선 부대 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렇죠? 시간상 여유는 존재하고 제가 좋아하는 국어 스타일로 나오는 게 장점 같아요. 지금 지방직 7급과 공무원 7급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정형화된 시험 유형이에요. 자, 법과목을 좋아하긴 하지만 헌법이라는 과목을 잠깐 해보니 은근 방대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공무원 시험 자체가 애시당초 다들 방대합니다. 뭐 국어 같은 경우도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다들 방대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군무원 7급을 준비하든 지방직 7급을 준비하든 처음에는 방대한데 이제 계속 줄어나가는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을 하고 나서 대학을 더 다니려고 하는데 2년 유예 안에 다니려면 제가 이번 9월에 복학을 해야 돼서 9월 때쯤 복학을 해야 되네요. 10월 지방직 7급 시험이 있어서 고민이 되네요. 저는 이전에는 유예보다는 그냥 빠르게 그냥 공무원 현직에 들어가라고 약간 좀 권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제 아내도 이제 현직 공무원이거든요. 제 아내는 지금 10년 차 공무원인데 승진이라는 요소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내의 케이스를 보면은 처음에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 이제 동기들끼리 이제 상당히 끈끈하고 다 또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승진이더라고요. 어떤 군은 빨리 승진하고 어떤 군은 느리게 승진하고 또 동기 중에 누구는 승진하고 동기 중에 누구는 승진하지 못하고. 공무원에서 승진이 참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일이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뭐 일 배분하는 거나 특히 이제 공무원 쪽에서 많이 이제 초반에 이제 합격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인수인계 쪽인 것 같아요. 인수인계가 잘 되는 곳은 그나마 괜찮은데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곳은 상당히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승진을 이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게 남들이 승진을 하는데 만약에 뭐 승진을 못한다고 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어떤 후임이나 다른 사람이 먼저 승진하거나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아마 상당히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는 대학 졸업보다는 만약 학위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 방송통신대학교나 학은제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 쪽에서는 사실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승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저는 그냥 빠르게 들어가는 걸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공무원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모님들도 만약에 대학교 다니면서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 자퇴를 하거나 해가지고 그냥 미리 공무원 들어가라 같은 이유거든요. 승진 때문에. 근데 요즘은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공무원 현직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가면 상당히 일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많이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공무원을 준비할 때는 그냥 잘 모르고서 정확하게 각 직렬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험생 때는 일단 합격이 우선이니까 그냥 합격 우선 위주로 생각해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직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는 이제 합격생분들도 워낙 많고 이제 합격생분들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고 그리고 합격생분들 만나서도 이제 많은 얘기를 해요. 특히 저는 합격생들 만나서 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제 이제 현직 이야기. 왜냐면 제가 수강생들 상담을 하려면 저도 일단 좀 알아야 되잖아요. 현직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장점은 뭐가 있고 단점은 뭐가 있고. 근데 수험생들은 그런 거 잘 모르세요. 그냥 단순하게 공무원 합격만 하고 보자. 공무원을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좀 뭐 웰빙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합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잘 적응 못하거나 아니면 일이 힘든 곳에 들어가거나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곳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합격생분들 중에서요 의원 면직을 하거나 또는 휴직을 하거나 또는 다시 준비를 하거나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방향에서의 고민일 것 같아요. 뭐냐면 군무원은 군무원대로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강생분 중에서 군무원 현직 군무원 분도 계세요. 그분은 이제 일반 행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주부세요. 근데 그 군무원에서 지금 다른 직렬을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관사나 이제 집 문제. 아무래도 계속 순환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거주라는 건 무시 못하잖아요. 특히 지금 공무원 되고 나서 집 같은 것도 나중에 마련해야 되는데 지역을 만약에 계속 이동해야 한다거나 만약에
외진 곳으로 가는데 관사가 안 나오거나 그런 건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각 직렬마다 다들 힘들어하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은 이전 같았으면은 뭐 경쟁률도 비교해보고 합격 것도 비교해보고 뽑는 인원을 비교해보고 남은 기간도 비교해보고 하면서 지방제 7급과 군무원 7급 중에서는 이쪽 직렬이 아마 조금 더 우리 수험생분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드렸다면 저는 이 고민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직렬을 정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군무원과 지방제 7급 만약에 합격하게 되면은 거기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그러면 장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요즘 유튜브 들어가면은 현재 공무원분들 유튜버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의견을 많이 주세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제가 유튜브를 좀 공무원 분들 유튜브를 많이 보는 이유가 저도 이제 현직에 관해서 좀 많이 알아야지 수험생들 상담할 때 제가 좀 제대로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거든요.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합격 가능성보다는 그냥 현직에 갔을 때 자신이 정년까지 해야 할 일이니까 어떤 일이 맞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합격생분들 중에서는 행정직을 합격을 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데 민원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막 상대해야 되는데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현직 일 하면서 다시 공무원 준비하면서 교육행정직 준비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반대로 교육행정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뭐 학교에서 일을 하면은 또 빨리 끝나고 주부분들은 상당히 좋죠. 이게 기후도 좋고요. 교육행정직이. 또 교육행정은 또 교육행정직대로 나름대로 고충이 많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은데 뭐 학교나 그런 데서, 물론 뭐 교육청에서 일한다고 하면은 저희와 같은 학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갑의 위치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학교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뭐 초과 수당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급여가 줄고, 두 번째는 인수인계 문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사람도 다른 곳으로 발령돼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을 수 없거나, 특히 교사들 학교 와서, 교사들은 7급이잖아요. 근데에서 뭐 교육행정직은 9급이라고 할게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교사들이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제일 큰 문제는 회계 업무죠. 교사들의 급여나 그런 거 힘들어하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또 교육행정직 하시는 분들, 또 교육행정직 일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이제 또 안 좋은 게 뒷담화하는 거, 사람들끼리 소문 쫙 퍼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합격을 위해서 어느 것이 내게 유리하다 그걸 준비하기보다는, 왜냐면 그렇게 준비를 하면 후회를 해요. 가서 후회를 해요. 저는 그런 학교생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차라리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그나마 자신과 좀 잘 맞는 직렬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들어갔는데 본인과 너무 적성이 안 맞아, 또는 일이 보니까 너무 안 맞아요. 그럼 그때 가면 다시 또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직에서 하는 일을 한번 알아보시고, 각각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그리고 자신과 잘 맞는 일, 그나마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합격하고 대학을 더 다니려고 하는데 2년 유예 안에
그리고 제가 학교를 지금은 이제 저는 학교를 좀 다니고 공무원을 하라고도 좀 많이 조언을 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신 이제 수험생들도 대학 안 가고 공무원 바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게 대학 간다 하더라도 취업이 잘 되는 뭐 공대나 이과 아니고서는 사실 문과는 이제 취업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잘 안 되고 부모님들이 바로 공무원 준비하라고 해서 오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뭐 그런 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대다수가 대학교는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적성이나 그런 걸 잘 모른 채로 점수에 맞춰가지고 과를 정하고 그 과에서 공부해볼까? 나는 그냥 이쪽 진로에 좀 맞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무원 준비해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이제 합격생분들이 처음에 합격하고 나서는 이제 만날 때는 주로 얘기는 뭐 일이 어떤지 그런 얘기를 하고 한 2년차, 3년차 돼서 이제 합격생분들 만나면은 승진과 관련된 거 그리고 자신의 뭐 어떤 취미나 자기개발 요즘엔 자기개발도 참 많이 해요. 저 아시는 합격생분들은 공무원 일 하면서도 다시 또 전문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면은 정년 후에도 저는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 한다고 했을 때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본인이 좀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좀 이전에 많이 고민해보고 찾아보셨던 분들은 공무원 준비하면서 들어가서도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걸 꿈을 위해서 같이 뭐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공무원 일을 하면서요.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대다수는 다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걸 생각해보거나 찾아보는 시간 없이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하고 이제 공무원 현장에서 일할 때 거기서 이제 다시 또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 일이 맞는 건지. 저는 대학교를 만약에 유예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좋게 생각하는 게 공무원 되고 나서 이제 대학교 유예하면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요. 거기서 휴학을 해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 코로나가 좀 더 나아진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학연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워킹홀리데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는 시간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공무원 외에도 좋아하는 일이 또는 좋아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그거를 잘 모르고 이제 보통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 갖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유예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막상 합격을 하고 나서도 현직에서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제대로 찾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 준비했다가 합격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본인이 진짜 뭘 좋아하고 뭐 소소한 행복이라든지 뭐 취미라든지 정말 다양할 거 아니잖아요. 정말 다양하잖아요. 또 사람은 또 경험만큼 아는 만큼 또 보이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은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어학연수 같은 걸 좀 추천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학연수가 좋아가지고 저는 학교 다녔을 때 한 어학연수를 한 3번 정도 다녔거든요. 알바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뭐 공부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봤을 때 아마 경험을 쌓기 위해서 왜냐면 언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보겠어요 외국에서. 나중에 현재 공무원 되면은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이제 그때 해외여행이나 그런데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갈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어학연수 갔었을 때 좋았던 게 진짜 다양한 많은 사람들, 전 세계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때 경험이 참 돈을 쓸 수 없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도 많은 일을 겪으면서 더 약간 좀 뭐랄까요, 견문이랄까요, 더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꿈도 계속 다양하게 바뀌고 그래서 공무원이 이제 정년까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약간 그런 그거와 비슷하게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또는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 하면서도 같이 이제 즐길 수 있거나 또는 같이 뭐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이나 그런 걸 한번 찾아보는 시간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유예도 좀 많이 추천할 것 같아요. 자, 계산 한번 볼게요. 제가 이번 9월에 복학을 해야 해서 10월 지방직 7급 시험에 있어서 고민이네요. 나이는 23살이고 4년제 지방국립대 간호학과 재학 중입니다. 보통 학교 졸업하고 가는 건지 궁금하네요. 졸업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졸업 안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승진 때문에 일찍 들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만약 승진이 중요하신 분들은 저는 약간 좀 일찍 들어가라고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자신이 만약에 대학교를 유예를 해가지고 2년 후에 들어가면은 자신의 후임보다 승진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되게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진을 중요시 여긴다.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바로 공무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말한 대로 공무원이 되고 나면 또 못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예를 해가지고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공무원 들어가고 싶다. 그때는 유예하게 낫고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다른 것 같아요. 자, 좋지 않은 대학이라 공시 시작할 때는 자퇴하려고 했는데 학과가 괜찮다 보니 공부하면서 졸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쵸? 간호학과면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간호학과면 어쨌든 만약에 간호사 자격증을 딴다고 하면은 나중에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간호직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간호직 공무원도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생각했을 때 시험 보고 나서 고민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복학은 해야 되니까, 그쵸? 자, 9급은 올해 6월 보려고요. 저는 생각했을 때 9급은 할만하실 것 같아요. 9급은 국어 영어 수학인데 국어 영어가 좀 기반이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일단은 아까 행정학 좀 집중해서 하시면 9급은 할만하실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320점 커트라인이 항상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제가 알고 보니 쓸 수 있더라고요. 괜찮네요.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컷이 낮으면 낮은 이유가 있겠죠. 제 학교생 분들 중에서 합격을 위해서 연고지 생각 안 하고 다른 지역 썼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공무원이 워낙 보수적인 집단이라서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은 아예 의원 면직해가지고 다시 준비하신 분도 계셨고 다행히 잘 됐어요. 합격을. 안 보이는 참여도 많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은 낮은 이유가 있다. 이게 진짜 수험생 때는 합격이 우선이니까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저는 합격생들 계속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뭐랄까요, 합격 후까지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아는 합격생은 합격을 위해서 자신이 연고지가 아닌 곳에 지원했는데 문화생활도 하기 힘들고 시도도 너무 없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건 잘 생각해야 돼요. 꼭 합격이 우선은 아니다. 왜냐면 그 일을 전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연고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몰라서 다른 곳 썼는데 작년 지방직 기준으로 364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월 목표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쉽게 고민이 해결 안 되네요.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9급부터 먼저 합격하세요. 7급 고민은 아까 말했듯이 점수 그런 것보다는요, 하는 일, 군무원 7급, 지방직 7급. 어쨌든 올해 지방직 9급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차피 7급 과목 들어가는 것보다는
구급에 일단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급을 합격하세요. 그러면 선택폭이 더 넓어질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저는 구급 안 갈 거예요. 그냥 무조건 7급만 갈 겁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빨리빨리 7급을 준비해야죠. 근데 지금 9급을 준비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9급도 어느 정도 미련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먼저 9급에 집중하시고 대신 7급을 준비할 때는 점수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현직에서 하는 일을 생각하자. 진짜 자신이 그나마 좀 더 하고 싶은 직량. 제 문제지만 조금이라도 전문가 선생님께 조언을 받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험 관련 영상들도 많이 보시고 등등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봐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제 유튜버 분들이, 공무원 유튜버 분들이죠. 그분들 노하우 중에서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관리할 때 저도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노력을 해야죠. 더 나은 상담을 위해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댓글이에요. 사실은요. 수험생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요. 이제 유명 유튜버, 공무원 유튜버 분들의 댓글에. 그러면 수험생분들은 이런 걸 좀 궁금해하는구나. 그런 걸 저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같이 보면서. 자, 그래서 더 믿고서 연락드렸습니다. 학생들 관리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그 노력들 다 멋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한 답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무시를 못하는 게 현직에서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암만 합격하고 나서 뭐 점수를 낮은 데가 어디라서 경쟁률이 낮아가지고 합격했는데 후회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셨고요. 그만두신 분도 너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직렬의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적은 걸 봤을 때는 9급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9급에 일단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급 합격하세요. 그리고 7급을 한번 직렬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렬 고민하실 때는 진짜 현직에서 하는 일,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시고 제일 빠른 거는 그 관련 현직 공무원분들 만나는 거예요. 뭐 통화를 해보든 아니면 유튜브에 뭐 메일을 보내보든 그래서 현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